뭐야? 이런 문제 다 해봤어? 매니지 투 동사입니다. 맞아. 그럭저럭 한다, 어떻게든 해내다,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죠. 그래. 채점 안 했거든. 맞지? 뭐가 채점 다 안 한 거야? 아, 잘했어. 이거 왜안 붙여? 뭐 했다고? 에이구. 아이고. 이런 게 없고 그거 되게 좋고 얘만 보고 골라. 딱 보다 얘 보고 골라보면 자신감. 근데 얘는 왜 안 썼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의미 있잖아. 이거잖아 지금 해석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비유적으로 변한 거잖아. 우리가 돈을 거의 보지 못한다. 그래서 얘가 뭘 의미하냐? 문맥상. 그거 쓰라는 거야. 그거. 그 얘기야. 이거 표정 문제는 다 해봤지. 근데 얘도 10점은 아닌데. 뭐야? 얘는 아예 안 풀었고.
하나씩. 이것도 희한하네. 아무런 체크 없이 또 범죄. 뭐 이거 빵꾸가 하나씩 있네. 자, 그다음 아까 생각해. 요거? 응. 2번? For the travelers in my life. 이거는 범주가 너무 넓어요. 한 번에 비해서.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삶에서 잊을 수 없는 보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기념품에 대한 얘기인데 잊을 수 없는 보물이라고 귀중한 것이라는 거잖아. 잊을 수 없는 귀중한 것. 그 잊을 수 없는 귀중한 거라는 범주가 너무 넓지 않아요? 기념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이건 포괄적이라서 올바르지 않죠. 단어 때문에 자, 잘 봤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연휴들은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가 아니었나 사실상? 용돈 좀 어디 간다고 하지 않았어 그때? 나도 어디 간다 했잖아. 용돈 좀 많이 탔어? 그래? 혹시 많이 탔으면 좀 갖고 와야지. 계속 보고 좀 다시 자, 보자. 오늘 9번부터 하면 되죠? 그래서 9번부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외부 지문 총 개수는 몇 개인지 잘 모르시나요? 24개? 그러면 교과서 한 거에 24개가 끝이에요, 시험 범위가? 시험 범위 되게 적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기 주역고가 외부 지문 한 40개 되거든요. 네. 시험 범위가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잠깐만 있자. 지금까지 준 게 20개니까 그러면 4개 남았네요. 4개. 그럼 우리가 평균적으로 좀 지금 진도를 좀 빨리 나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4개 정도씩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이 2번 할 차례니까 그러면은 12, 15, 18, 21, 24 이때면 끝나네요. 잠깐만 얘네가 시험이 언제죠? 10월 4일부터인가요? 그러면은 진도를 조금 더 빨리 나가긴 해야겠다. 4일부터 시험이면은 다음 주까지 진도가 끝나야 돼요. 그러면은 적정 분량이긴 하네요. 다음 주까지는 진도가 끝나야 되거든. 그럼 일단 추가 질문이 아직 안 나왔죠, 4개가. 아직 안. 그거 근데 한 개밖에 안 되잖아. 이거 보면. 그거 하나 갖다가 단서를 어떻게 만들어? 4개를 한꺼번에 만들어야지. 일단 아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번 주 중에는 나와줘야 되는데 그 추가 외부 질문이. 그래야 내가 작업을 해서 목요일 날은 못 주고 다음 주 화요일 날에도 줘야 진도가 좀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봐야겠네요. 늦어도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나와야 제가 작업을 해서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나오자마자 그냥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목요일까지 그러면 진도 나가는 거를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얼른 해야 되네요. 자, 그러면 9번 봅시다. 조금 속도를 낼게요. 그러면 분량이 좀 되니까요. 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강, 7강 example 질문인데요. 자, 첫 문장부터 바로 가보겠습니다. When a child experiences painful, disappointing, or scary moments. 자, 이 세 단어가 전부 다 뭐만치를 수식하고 있는 거. 잠깐만, 혹시 잘 보이나요?
글씨가 좀 작은 것 같은데 뒤에 보여? 오케이. 자, 한 아이가 경험할 때입니다. 고통스럽거나 실망스럽거나 무서운 순간을 경험할 때 그것은 can be overwhelming, 감당하기 좀 어려울 수 있대요. 압도적일 수 있답니다. 뭐에서요? With intense emotions and bodily sensations. 여기까지가 명사라고 제가 표시해놨고요. 뒤에 ing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with 분사 부문입니다. 여기 설명 써놨죠. 그래서 명사가 ing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명사가 ing 한 채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격렬한 감정과 신체적인 sensation, 느낌이 flooding이니까 막 넘쳐 흐르는 거겠죠. The right brain, 우뇌에 막 이렇게 넘쳐 흐르면서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답니다. 애가 되게 힘든 순간을 경험할 때겠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요. 고통스럽거나 이런 순간을 경험할 때 그러면은 어떠면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느냐. 그런 격렬한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신체적인 센세이션 느낌이 막 우뇌로 이렇게 막 들이닥친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When this happens, 자 이런 일이 발생할 때 we as parents, 우리가 부모로서 can help,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누구를? 자녀를 도와준다라는 거겠죠. 어떻게 도와주냐? Bring the left hemisphere into the picture. 즉 좌방구가 되겠죠. 여기서 left hemisphere니까 이거 우리 지난번에 이런 거 한번 나오지 않았냐? 좌방구, 우방구 이거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시험에. 그때 이사는 틀렸었어. 아니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갑자기 기억나. 자 어쨌든간 불러일으키도록 도와줄 수 있는데 그 좌방구를 불러일으키도록 도와준답니다. 어디에다가 into the picture니까 어떤 여기서의 picture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다가 좌방구를 불러일으키게끔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답니다. So that 뭐 할 수 있도록 아이가 시작할 수 있도록 to understand what's happening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요. 자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위에 거는 뭐였습니까? 어떤 아이가 어떤 힘든 순간을 경험을 하면은 그러면 어떤 그런 이제 느낌, 뭐 격렬한 감정, 뭐 신체적인 그런 느낌, 뭐 이런 게 우뇌에 들이닥치면서 되게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어떤 걸 도와줄 수 있냐면은 자매를 불러들이도록 도와줄 수 있대요. 자매를 불러들이도록. 그럼 지금 우뇌니 자매니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정확하지 않죠 내용이. 좀 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One of the best ways to promote this type of integration. 자, 이러한 종류의 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투부정사 이하인데 to help to retell the story. 이야기를 다시 말하는 걸 돕는 거랍니다. 어떤 이야기냐? Of the frightening or painful experience. 무섭거나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시 되풀이하도록 돕는 거랍니다. 일단은 여기가 글의 요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요지이자 주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위에서 말한 자매니 우매니 하는 거는요, 약간 좀 과학적인 영역이라서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애가 뭔가 무서운 경험을 했을 때 어쨌든간 어떤 뇌에 어떤 이제 작용이 일어나면서 되게 애가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워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무서운 경험을 하면은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할 때 부모가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 두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나왔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끔 자매를 불러들이도록 도와준다고 했어요. 근데 자매를 불러들인다는 말이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러한 종류의 통합을 여기서 통합이라는 말은요. 아까 우뇌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으니까 좌뇌를 이제 활성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합이라고 내가 봤을 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좌우뇌 활성화 이거를 아마 통합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가장 좋은 방법 더 쉽게 말하면 애가 어떤 이제 무서운 경험을 했는데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게끔 좀 잘 이제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 힘든 경험을 그냥 말을 다시 해주는 거야. 다시 말해줌으로써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얘가 만약에 막 귀신 같은 걸 본 것 같대. 그러면은 애가 이제 무서운 경험을 했으니까 막 벌벌 떠는 거야. 이 감당을 못하는 거야, 얘가. 그럼 이제 부모로서 어떻게 해주느냐? 지금 일단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얘한테 이해를 시키고 이때 그 귀신 무서운 거를 그냥 또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얘한테 오히려 그러면은 A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 무서운 이야기를 또 듣는 거니까. 근데 아마 뒷내용에 나와 있겠지만 예상을 해보자면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일종의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도 계속 듣다 보면은 사실 별로 안 무서워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하도 듣다 보면 약간 그런 거를 노리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바로 뒤에 예시 나와 있습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벨라가 was 9 years old, 9살이었대요. 우리 아들내미랑 똑같네. 자, 근데 어떤 9살이었냐면 when the toilet overflowed. 자, 그 변기가 넘쳐 흘렀었답니다. When she flushed. 그녀가 이렇게 물을 내렸을 때 그 변기가 이제 흘러 넘쳤었는데요. 그리고 the experience of watching the water rise and pour onto the floor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watching은 지각동사입니다. 그래서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나왔고 또 동사원형 이렇게 나온 거야. 자, 그러면 물이 rise 상승해서 그래서 pour onto the floor니까 바닥에 이렇게 흘러 넘치게 된 거죠. 이렇게 변기가 확 이렇게 된 거야. 그거를 봤던 그 경험이 left 남겨두었는데 그녀를 unwilling to flush it. unwilling이라는 말 나올 때마다 너네 생각해야 되는 거. reluctant랑 동의어라는 겁니다. 뭐뭐 하기를 꺼려하는 거죠. 그럼 그녀를 꺼려하게 내버려뒀답니다. 어떤 걸 꺼리는 거야? To flush the toilet afterwards. 그 이후로 변기에 물을 내리는 걸 꺼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긴 거야. 애한테. 이해되죠? 뭔 말인지? 변기물 한번 내려야지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거야. 그냥 애가 얼마나 무섭겠어. 9살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애가 물을 못 내리는 거야. 트라우마가 생겨서. 됐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when Bella's father died. 자, 이 벨라의 아빠가 learn 알게 됐을 때 about the name it to tame it technique. 그러니까 name it to tame it technique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답니다. 즉 그것을 말해서 그것을 테임한다, 길들인다라는 기법이네요. 즉 말해서 길들이기라는 기법에 대해서 배웠을 때 그가 sat down 앉았어요. 그의 딸내미랑 같이 앉아서 retold the story 그 이야기를 다시 말해줬습니다. 즉 말해서 길들이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길들인다는 건 결국에는요, 이 테임한다는 거는 적응시킨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적응시키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죠. Of the time the toilet overflowed. 변기가 넘쳐 흘렀을 그때의 이야기를 retold 다시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그 되게 무서운 경험이었는데 이거를 다시 듣는 입장이 되는 거죠. 맞죠? 위에서 말한 요지문과 일치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자, 그는 뭐뭐 하게 해줬는데 그녀로 하여금 to tell as much of the story as she could. 자, 할 수 있는 한, 그녀가 할 수 있는 한 그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말해주도록 했답니다. 그리고 help to fill in the details. 세부적인 내용을 채우는데 도움을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최대한 많이 말을 했답니다. After retelling the story several times. 자,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다시 말하고 난 후에 벨라의 두려움이 lessened, 줄어들었대요. 그리고 eventually went away.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었답니다. 됐죠? 자, 이러고 끝났어요. 내용이. 자, 이게 실제로 이제 요약문이었는데요. 이 지문 자체가요. 그래서 요약문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어떻게 나왔는가? We may enable. 자, 우리는 하게 할 수도 있답니다. 아이로 하여금 to overcome. 극복하게 할 수 있대요. 그럼 여기가 빈칸으로 낼만하네요. 실제 요약문으로 나왔다면. Their painful, frightening experience. 그들의 고통스럽고 무서운 경험을 극복하게끔 할 수 있답니다. 뭐 함으로써? By having them repeat. 그것을 여기 빈칸 내기 좋네요. 반복하게 함으로써요. As much of the painful story as possible. 가능한 한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되풀이함으로써 그거를 그 고통을 이제 좀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더 트라우마 생길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내용이 나왔네요. 제가 봤을 때 출제할 만한 포인트가 저는 어법과 어휘로 내면은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일단 어법 포인트를 먼저 좀 짚어줄게요. 여러분 대충 보시면 알겠는데요. 대강 보면은요 병렬 구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일단은 어법으로 낼 만한 거 체크해 보겠습니다. flooding 낼 만하죠?
with 분사구문이니까 with 명사 ing. ing냐 pp냐라고 낼 수 있는데 근데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능동형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뭐 좀 약간 고전적인 문제긴 하지만 여기 bring. 이게 학생들이 help 목적어 투부정사 또는 동사원형 이거는 많이 알고 있거든. 근데 help 바로 뒤에 투부정사나 동사원형이 올 수 있다. 이거는 또 의외로 잘 모르더라고요. help가 5형식으로 쓰일 때는 위와 같이, 3형식으로 쓰일 때는 아래와 같이 쓰입니다. 따라서 help 뒤에 동사원형이 바로 와도 돼요. 투부정사 써도 돼요. 알겠죠? 이거 의외로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help 뒤에 요 bring 나온 거, 요 부분도 어법으로 좀 출제할 만한 포인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서 낼 만한 거. 사실 제일 만만한 건 역시나 수일치죠, 수일치. 그렇죠? 여기 원어브의 복수명사니까 원이 주어져. 그리고 또 하나 출제할 만한 게 여기 리텔. 방금 전이랑 똑같은 겁니다. help 뒤에 동사원형 썼다. 투부정사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여기 when 출제할 만하고 그 다음에 여기 power 여기도 출제할 만하고 그 다음에 보자. 언일링은 조금 애매하네요. left도 괜찮습니다. left 출제할 만하고 요 세 가지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의 when은 사실 관계부사예요. 관계부사로서 앞에 나와 있는 9 years old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고 요 부분은 좀 중요하죠. 아까 말했다시피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인데 rise와 power 이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된 거거든. 그래서 요 녀석 짝을 지을 만한 애가 사실 많아요. 얘랑 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랑 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렇죠? 자, 내가 팁을 하나 주자면 병렬 구조는요. 가까운 것부터 짝을 찾는 게 기본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부터. 얘랑 가장 가까이 있는 거는 얘잖아요. rise. 그렇죠? 그래서 얘랑 짝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병렬 구조는 가까운 것부터 찾아서 해석해본다. 이게 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병렬 구조이면서도 동시에 지각동사에 대한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하니까 어법으로 출제하기 좋겠죠. 그렇죠? 이 left를 어법으로 출제하기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순전히 얘가 동사 자리라는 걸 알 수 있느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and에 이어서 the experience 주어 나왔죠. 근데 experience에 대한 동사가 얘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얘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동사가 아니죠. 왜냐면 지각동사에 대한 보어니까요. 심지어 얘 3인칭 단수형인데 3인칭 단수형을 쓰지도 않았고요. 시제도 과거형인데 과거형을 쓰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동사가 될 수 없는 거고. 됐니? 그래서 left라는 동사가 쓰였다. 그러면 여기에서 left냐 leaving이냐 이렇게 나오면은 동사 자리니까 당연히 left를 불러야 되죠.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출제하기가 좋다. 능수동으로 만약 출제한다 해도 뒤에 her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역시나 능동형으로 써야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어법으로 출제할 만한 포인트가 좀 많이 있었네요. 방금 문장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병렬 구조 나왔는데 이 부분이죠. wait told. 자, 이거는 뭐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건데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오늘 이후로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주어 동사 나오고 콤마 찍고 주어 동사 나온다. 어법상 맞다 틀리다? 틀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써야 된다? 접속사 and를 써줘야 된다. 됐죠?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주어 둘이 똑같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주어들이 똑같아. 자, 그럼 어떻게? 분사구문으로 우리가 써도 돼요. 물론 주어가 똑같냐 다르냐랑은 상관없습니다. 주어가 달라도 분사구문 쓸 수 있어요. 주어가 달라도. 자, 만약 주어가 똑같다면 접속사 지우고 주어 날리고 동사의 ing 하면은 분사구문 되겠죠. 그렇죠? 만약 주어가 다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어가 다르다면 주어 쓰고 ing 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에서 정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병렬 구조를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걸 정말 많이 출제를 합니다. 지금 단순하게 병렬 구조죠. 근데 여기 있는 리톨들을 병렬 구조 문제로 낼만한가? 낼만하지 않아요. 왜? 짝을 지을 게 얘밖에 없잖아. 얘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병렬 구조로 내기에는 너무 쉬운 거야, 난이도가. 그러니까 어떻게 출제할 수 있는가? 콤마 찍고 and 날려버리고 retelling. 그래서 retelling.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retelling. 됐어? 콤마 찍고 retelling. 됐나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법상 맞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될까요?
and를 날려버리고 콤마 집어넣고 returned 해놓고 밑줄 쳐놓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틀리죠. 접속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returned가 아니라 retelling. 즉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ing와 pp를 구별하는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사 자리냐 아니냐로 볼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and가 날아가면 동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능동형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형 분사인 retelling을 써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자. 그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서 출제할 만한 게 또 비슷한 거네요. 여기 병렬 구조 또 보이죠? And help. 여기 보이죠? 여기 또 보이죠? And went away. 보이죠? 여기 보이죠? 그럼 뭡니까? 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거랑 다 똑같아요. 근데 went away 이거는 사실 너무 짧잖아요, 문장이. 그래서 좀 출제율이 낮을 것 같은데 일단 보자면 위에 것도 어떻게 하면 돼요? and 날려버리고 콤마 찍고 하면 돼요. 이렇게 써도 돼요. 아래 것도 어떻게 하면 돼요? and 날려버리고 콤마 찍고 going away 하면 돼요. eventually 앞에다 써주고. 됐나요? 이렇게 다 쓸 수 있습니다. 다 병렬 구조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병렬 구조래. 분사 구문으로. 그러니까 병렬 구조는 분사 구문으로 바꿀 수 있다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이 다 어법으로 출제할 만한 녀석들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어휘로 출제하기 좋다라는 이유는 뭐였냐면요. 사실 아까 요지에 해당하는 게 아까 여기 세 번째 문장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위에서 나왔던 어디 갔니? 어디 갔지? 여기 뭐 이러한 의미의 통합, 뭐 이렇게 통합이라는 단어를 이제 밑줄로 내기도 내가 봤을 땐 괜찮을 것 같고요. 왜냐면 left hemisphere 나왔고 그다음에 right brain 뭐 이런 말 나왔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unwilling 이런 건 항상 어휘로 잘 나오거든요. reluctant 같은 걸로 바꿔서 출제하기가 좋습니다. 어휘 같은 거 내기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어휘로 낼 만한 게 보자. 얘 같은 경우는 어휘로 낼 만한 게 위톨드 정도밖에 없네요. 내가 봤을 때. 요 정도밖에 없고요. 어휘로 낼 만한 거. 그 다음 문장에서는 어휘로 낼 만한 게 얘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이 얘기했던 어치 정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는 이제 여기 레슨들 요 부분을 어휘로 낼 수가 있겠죠. 벨라의 두려움이 줄어들었다. 이거는 전부 다 주제문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레슨이 들어가는지, 왜 what이라는 말이 들어가는지 다 주제랑 관련성이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휘로서 출제하기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7강의 2번입니다.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첫 문장, despite로 시작하는데 조금 기네요. 바로 볼게요. Despite importance, 그것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rarely comment, 거의 평하지 않는답니다. 뭐에 대해서? Other people's non-verbal behavior. 자, 사람들의 비언어적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비언어적 행동에 대해서 거의 논평하지 않는답니다. 즉, rarely do they ask. 지금 부정어 도치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rarely 먼저 나왔고 do they ask 이렇게 의문문처럼 어순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거의 물어보지 않는답니다. 뭘 물어보지 않는다? 이 내용을 물어보지 않는다. 이 내용이 뭐냐? Why are you standing so far away from me? 왜 당신은 서 있습니까? So far away, 그렇게나 멀리 떨어져서 from me, 나로부터. 당신은 왜 나한테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라고 거의 물어보지 않고요. 또는 say, 말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거야, 이거. 알겠죠? say, 동사원형으로 나와 있지. 얘랑 짝이야, 얘랑. 근데 이 ask는 뭐에 걸려 있어요? rarely에 걸려 있잖아, rarely에. 그렇죠? 거의 물어보지 않는다, 거의 say, 말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거야. 알겠지? 자, 뭐라고 말하지 않는다? Thank you for squeezing my hand. 내 손을 꼭 잡아줘서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자, 다시 한번 첫 문장 길었으니까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비언어적 행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비언어적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평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그렇게 나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느냐? 내 손을 잡아줘서 고맙다.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거나 내 손을 잡는다거나 이게 전부 다 뭐야? 다 비언어적 행동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말하거나 하지 않는답니다.
커멘트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지금 여기서. 커멘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언어적 행동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답니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instead 대신에 그들은 respond non-verbally 비언어적으로 반응을 한대요.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행동에 대해서 그거를 말로써 표현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비언어적인 행동으로서 이제 반응을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by moving closer 가까이 다가간다. 아니면 squeezing back 손을 꼭 다시 이제 잡는다거나. 그래서 왜 그렇게 너 멀리 떨어져 있어? 이렇게 말로 하지 않고요. 내가 다가간다고. 나도 비언어적인 행동으로서 대답을 해준다고. 얘가 손을 잡아줘서 고맙다? 그럼 나도 잡아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화답을 해준다는 거죠. 다음에요. 자, 그러면 지금 두 문장 읽었을 때 우리가 결국에는 뭐랄까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면 될까요? 지금 봤을 때.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화답을 해준다. 이거잖아요. 결국에. 지금 두 문장에서. 결국 소재는 비언어적 행동이에요.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화답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지금 소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좀 더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Meeting non-verbal communication with non-verbal communication 이렇게 나왔네. 그러니까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나다라기보다는 약간 응답하다, responding의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이제 응답을 해주는 건 is the rule of non-verbal reciprocity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reciprocity라는 게 원래 그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 호혜라고 나와 있거든요. 호혜가 뭔지 알아요? 쉽게 말하면요, 이 호가 상호간에 할 때 그 호고요. 해는 혜택이라는 의미할 때 해예요. 한자가. 그래서 그러니까 상호 혜택이잖아요. 호혜라는 게 상호 혜택.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될까? interactive benefits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interactive benefits. 그러니까 상호간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호혜라는 게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직역을 해보면 비언어적인 행동에 대해서 내가 비언어적으로 똑같이 화답을 해주는 게 바로 비언어적 호혜의 규칙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약간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상대가 어떤 행동으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했어? 그럼 나도 행동으로 답을 해주는 거야. 이게 국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게 서로 간의 예의이다 라는 걸 이제 이 호혜라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어서 보자면 이게 이제 약간 좀 암묵적 규칙 뭐 이런 건데요. 이 규칙이 자, 대절이야를 담고 있는데 feelings are best reciprocated with feelings. 자, 이거는 아까 나왔던 reciprocity라는 녀석에 대한 이제 동사형입니다. 그럼 원래는 이제 호혜를 뭐 베푸는 이런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의미가 상대방에게 이제 답을 해준다라는 의미로서 그러니까 화답이라고 그냥 해석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규칙은 어떤 거를 담고 있냐면 감정이라는 게 가장 잘 화답이 된대요. 감정으로요. 감정은 감정으로 화답이 잘 된답니다. 왜 그러냐면 much non-verbal behavior. 자, 많은 비언어적인 행동이 appears automatic. 그러니까 저절로 보인다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자동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이 자동적이라는 거는요, 얘들아,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unconscious예요. unconscious. 됐어요? unconscious 이거 스펠링 맞나? 좀 맞나? 이상하게 보이네. 맞냐? 잠깐만, 스펠링. S가 빠졌구나. 죄송. 이럴 때 맞냐? 왜 이렇게 이상해 보이지? 맞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자동적이라는 거는 나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나온다는 거잖아. unintentional이야. unintentional. 그래서 나도 모르게 딱 나온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무의식적인의 의미에 가까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많은 비언어적 행동은요 무의식적인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야. 그래서 무의식적인.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요 is less direct니까 덜 직접적이죠. 일반적으로는요. 뭐보다 언어적인 의사소통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대해서는 감정으로 화답을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뭐 이거는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냥 간단하게 파라프레이징을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상대가 비언어적인 행동으로서 이제 나에게 의사소통을 시도한다면은 나도 똑같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으로 해주는 게 맞는 건데, 결국에는 상대가 어떤 여기서 말하는 감정이라는 거는 비언어적인 것을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감정으로서 어떤 걸 보여줬잖아. 상대방이 나랑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면은 나랑 별로 가까이 있고 싶지 않다는 감정을 전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감정으로서 화답을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겠죠. 왜 그러냐면 비언어적 행동이란 거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니까. 됐어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무의식적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왜 우리가 심리학 같은 거 공부하면은 막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이게 팔짱 끼고 대화한다는 건 뭐 되게 방어적이다. 저 사람의 말을 아주 막 귀 기울여 듣진 않겠다.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실제로 심리학에 보면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이런 비언어적인 게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팔짱 끼고 있는 게 대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버스 나왔네요. 따라서 이 버스 같은 게 나오면요 삽입으로 내기가 좋아요. 삽입. 따라서 when people are feeling vulnerable, 사람들이 취약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 연약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 그것은 provides a safer way, 더 안전한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어떤 방법이냐? To communicate attraction or rejection. 어떤 attraction, 끌리는 거죠. rejection은 거절이죠. 뭔가 마음적으로 좀 끌리거나 거절하는 이런 거를 전달할 수 있는 더 안전한 방법을 제공한답니다. With less risk, 더 적은 리스크를 가지고요. Being called to count. 자, 여기에서 이제 이 call to 하고 나왔는데 뭐뭐 하도록 요구하다라고 제가 필기를 해놨어요. 여러분 그 자료를 보면은. 그리고 account가 해명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해명하다, 뭔가에 대해서. 그러면은 해명하도록 요구받는 것이라는 그런 리스크가 더 적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사람들이 연약하다고 느낄 때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말로써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상처받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 경우, 그러니까 멘탈이 좀 약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그렇게 한 그것은 즉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안전빵이라는 거야. 왜 안전하냐? 대놓고 말하면은 얘가 상처받잖아. 근데 비언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네 말에 나는 동의한다 또는 거절한다라는 걸 좀 약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이 간접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방한테 뭔가 이렇게 좀 대놓고 말하는 건 아니니까 상대방과의 상대방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암묵적으로 거절하겠다는 소리잖아. 근데 이렇게 해도 좀 덜 기분 나쁘잖아요. 상대가 좀 이제 눈치를 채면은.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가 낮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는 어떤 거냐면요. 해명하도록 요구받을 위험이 더 낮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해명하도록 요구받. 그러니까 해명하도록 요구를 받는다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우리 뭐 어디 같이 가서 밥이나 먹자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만약에 이제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했어요. 싫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이제 왜 싫은데 하면서 막 이렇게 뭐 얘기를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리스크가 낮아지잖아.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팔짱 끼고 있으면 이러고 있어.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그 딱 태도를 보고 눈치를 채서 별로 나랑 먹고 싶지 않은구나. 그럼 다음에 먹자. 이러고 그냥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리스크가 적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내용? 자, in various ways,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면 다양한 방식으로 비언어적인 채널은 facilitate, 촉진합니다. 중요한 단어죠. social attachment and belonging, 사회적인 애착 그리고 어떤 이제 소속감이라고 되겠죠? belonging이니까 이런 거를 촉진한답니다. 뭐 할 때요?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할 때. 네? 자, 결국 비언어적 화답의 규칙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은 이 화답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이거를 통해서 결국 뭐다? 사회적 애착이나 소속감 같은 거, 그런 관계성이라고 해도 되겠죠. 빌로잉이니까 그런 관계성을 촉진할 수 있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상대방 아무래도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다 보니까